GYBM이라고 지어놓은 건 글로벌 영 비즈니스 매니저. 아, 비즈니스 매니저. 아, 예. 대우그룹이 IMF라는 어떤 충격을 받고 해체됐지만 우리의 대우의 창조 도전 정신을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대우 세계 경영연구회가 설립돼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박창욱 전무님을 오늘 처음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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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이렇게 오늘 딱 오면서 대우 마크를 보면서 눈물이 좀 찔끔했어요. 본인도 이게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 대우에서 15년 근무했습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우리 대우 세계 경영연구회가 어떤 곳인지 잠깐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대로 대우가 해체된 지가 딱 20년 막 넘었습니다. 아, 20년? 1999년 IMF 외환위기 때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해체가 됐습니다만은 그 뒤에 저희들이 이 20년 세월을 지내면서 대우가 그 과거에 가장 뭘 잘했던가라고 봤더니만 한국 사회 특히 경제계에서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하고 또 진출하고 해서 우리가 국가의 부를 일으키고 나라에 큰 경제적인 도움을 줬던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었던 그런 저희가 아주 한 40년 정도를 그렇게 살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예. 그거를 IMF 때문에 해체가 됐지만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그 대우 출신 멤버들이 다시 이렇게 모여서 이름을 지을 때 대우 세계경영연구회라고 이름을 지었고 세계경영이라고 하는 그 트레이드 마크 나름대로 또 독립된 브랜드가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재계들이 주목하고 굉장히 관심 있게 봐왔던 그 브랜드를 써서 다시 한번 뭉쳐서 한국 사회에 뭔가 의미 있는 걸 좀 남겨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우 세계경영연구회가 발족해서 지금까지 온 것도 꽤 여러 해가 됐죠? 벌써 10년이 넘은 거죠. 10년이 그러니까 강산이 변한다는 건데. 대우 해체되고 나서 10년 만에 만들었고. 아, 10년 만에 만들었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오늘 10년, 10년 그렇죠. 만에 만들었고 10년 후에 지금까지 참 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우 세계경영연구회가 여러 활동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청년 사학과, 예. 글로벌 청년 사학과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GYBM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실제로 그런 걸 굉장히 지금 많이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조직을 만들면서 우리가 그 한국 사회에 뭔가 의미 있는 걸 남기자, 그리고 한국 사회의 사랑을 받았던 기업인 만큼 그 두 가지 어젠더가 하나가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자라는 게 첫 번째 아젠다고 두 번째가 이제 요 청년들을 키워서 청년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한국 중소 중견기업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 우리가 좀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돼주자라는 두 가지 목적 가지고 시작을 해서 하는데 그냥 취업만으로 가지 말고 우리 김우중 회장님께서 이제 작년에 자꾸 하셨지만 그분이 평생 하시면서 세계를 정복하자, 세계를 주유하는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런 인재를 키우자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일자리 떨렁 앉아서 봉급받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 일을 배울지언정 5년, 10년 후에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대한민국 청년들, 그 청년들이 엄청난 불을 일으키고 그게 또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살찌우고 후배들이 일자리도 만들어준다. 그게 착안을 하고 스타트를 하게 된 겁니다. 청년사학과 양성 과정이 굉장히 의미도 있고 실제로 일을 하신 거죠? 그렇죠. 벌써 10년이 된 겁니다. 하게 지금 몇 년 정도 되셨죠? 이게? 지금 연수받고 베트남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게 1기가 지금 이제 연수받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9기입니다. 9기? 예, 9기가 받고 있고 1년에 몇 번? 1년에 한 번씩입니다. 1년에 그럼 9년이 됐다는 얘기네. 예, 9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저 뒤에 지도 보시면 그림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4개국인데 이 동남아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언어 공부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이 동남아 국가의 산업의 특성이 주로 이제 섬유 경공업 내지는 신발 이런 1차 산업 중심인데 요거를 하려면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럼 그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현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너무 필수적입니다. 현지화 돼야 되고 현지어를 능수능란하게 해야 그 사람들을 리더십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언어가 좀 어려워요. 중국보다 중국가 4성이지 않습니까? 베트남은 6성입니다. 6성이에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을 빠듯이 해야 고급 초보 수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되다 보니까 1년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트남이 9년이 됐고 9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예. 4개국에 예. 매년 인원을 이렇게 배치를 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초기에는 한 4, 50명 시작하다가 예. 지금은 이제 1년에 한 200여 명, 200여 명. 베트남 100명, 예. 미얀마 20명, 인도네시아 40명, 태국 30명인데 그 나라 그 경제 사정이나 한국 이제 주로 취업하는 게 예. 그게는 한국 기업에 취업을 시킵니다. 아, 예. 워낙 많이 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의 일자리 사정, 경제 사정에 따라서 인원을 좀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하다 보니까 170명에서 200명 사이 오가는 정도 규모가 해마다 저희들이 내보내는 그런 그래요? 구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지금까지 누적으로도 꽤 인원이 많을 것 같아요. 누적으로 지금 작년까지 키운 인원들이 1000명. 1000명. 지금 받고 있는 일이 150명. 그러면 1150명 이상이.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5년 후면은 2000명 규모가 될 거고요. 아, 예. 그러면 10년 후면 좀 쉽게 그냥 지금 규모로만 가도 2000명, 3000명인데 예. 3000명이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네트워크 형성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출신들이 우리 화교 네트워크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 동맹 체조 굉장히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유대인 네트워크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저희도 한번 거기에 필적할 만한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해외 네트워크를 한번 지배하는 그런 파워를 좀 가지게 해 주자라는 그런 취지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교육 과정이 뭐 이렇게 뭐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현지에 대한 이런 것도 배워야 되는 교육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가서 이제 취업 인턴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최종 취업이 될 건데 그거 잠깐 소개해 주시죠. 1년 과정에 크게 제가 교육에 주안을 두는 게 자우전 현지화 시켜야 되는데 현지어가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나중에 활약을 하게 될 때는 그 실제로 물건을 수주하는 그러니까 이 발주를 받아서 만드는 게 주로 가방, 핸드백, 명품들입니다. 세계 명품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영업을 하는 대상은 세계적인 브랜드의 그 마케터들하고 상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능수능란해야 돼요. 영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와 현지어를 두 개를 쌍수로 갖추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언어라는 건 일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제품에 대한 전문성 그럼 그 전문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한국 교육이 좀 요즘 좀 약하다고 느껴지는 인간관계 소위 말하는 관계 역량 일과 사람을 두 축으로 하는데 이 나라가 지금 한국 비해서 좀 경제 여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 버티는 힘 또 날씨도 뜨겁죠. 그죠?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라는 소리에 끈기. 요즘 유행하는 그릿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과 사람, 끈기. 요 세 가지를 축으로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언어를 도구로 해서 요 세 가지를 곁들여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국 대기업 들어가면 신입사원 교육받는 수준의 직무 역량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전체 다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현지에 가서 그것도. 현지에서? 현지 학교를 하나 빌려서 언어는 그 학교에서 가르쳐 주고 또 우리가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전원이 2, 3개월에 한 번씩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한 방에 2명, 3명, 4명씩 잠을 자거든요.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혼자서 집에서 그냥 독방 쓰면서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코 고는 사람, 땀 냄새 나는 사람 같이 자야 되니 얼마나 인내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인내력 키우는 게 미래 승무의 중요한 자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취업 이제 하면은 뭐 적자는 봉급 받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현지인들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버티는 힘도 길러야 되니까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자기 동료들이지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 두 개의 힘을 합치면은 현지인들하고 소통하는 데는 대단히 큰 힘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누구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나요? 저 같은 사람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아니 왜 안 돼요? 나도 지원을 하고 싶은데.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열정만으로는 되는데. 열정만은 아직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그 뭐 우리 같은 사람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죠? 안 써줘. 한번 가르쳤으면은 50년 써먹을 사람하고. 50년 정도. 지금 우리는 많아봐야 1, 20년 써먹을 건데 이게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그죠? 투자 가치는 50년, 70년 써먹어야 되니까 대학 졸업한 친구, 졸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수를 마치자마자 현지에 바로 취업을 시켜줘요, 저희가. 이때까지 1000명을 100% 다 취업시켰습니다. 1000명을 100% 취업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 들을 때 시작할 때 현지에 나가는 것도 본인이 대단한 큰 용단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큰 용기를 가지고 온 건데
니 알아서들 해라라고 맡겨두질 수는 없었어. 저희 김우중 회장께서 현재 어떻게든 기업을 찾아서 100% 매칭시켜서 취업을 시켜주라. 라는 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을 다 취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급여도 가서 본인 일을 잘하니까 초창기에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한국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4천만 원, 5천만 원 수준. 4천만 원,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주로 배치하는 회사들이 저희 대우가 아니고 한국에 나와 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에 배치를 시킵니다.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주로 제조업에 저희들이 들어갈 권유를 하는 편인데 뭐 100%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조업을 해두면은 나중에 글로벌 창업이 쉬워집니다. 그렇죠. 서비스업은 아시다시피 해외는 오래 못 버티지 않습니까? 그죠? 현지인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제조업은 사업의 확장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하지 않습니까? 서비스업은 그 나라에 국한되는 건데 그런 걸 감안해서 제조업에 이제 넣다 보니 주로 공장이 외곽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로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시내로 나오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 방을 구해주고요. 자기 비용으로. 그런 비용 먹고 자는 거 다 포함해서 한 4천에서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워낙 아시다시피 물가가 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에 좀 전념하고 돈 좀 아껴라는 의미로 본인이 좀 적겠으면은 최소한 3천에서 한 3,500원 저축을 합니다. 1년에? 1년에. 그럼 뭐 1년에 3천에서 3,500. 3년이면 1억입니다. 2년이면 뭐 6천에서 7천. 3년만 하면 1억을 모으네. 현금 1억을.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해요. 한국에서는 4천만 원 받아도 뭐 생활비 쓰고 교통비 쓰고 하면은 500, 1000만 원이 좀 어렵거든요. 1000만 원 저축하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좀 일의 뭡니까 근무하는 시간은 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좀 일찍 일을 하게 되고 좀 늦게까지 일을 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본인이 늦게까지 일하는 거는 일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업무에 투입하고 전문성도 쌓고 돈도 모으게 되는 그게 나중에 창업의 시드머니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3년만 정말 우리 군대 3년 비리 많이 뜻이 3년만 딱 하면은 저 1억 딱 건져서 뭐 기부할 수도 있고 거기서 사업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 동남아는 창업이 쉽지 않습니까? 제조업에 근데 이 제가 넥타이 있습니다만은 넥타이 조그만 라벨 하나 요거 가지고 창업을 하거든요. 한국은 시장이 좁기 때문에 넥타이 전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를 시장으로 대상으로 하면은 요 라벨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 팔아먹어도 엄청난 시장 규모를 가져가는 거죠. 그야말로 사업가를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GYBM이라고 지어놓은 건 글로벌 영 비즈니스 매니저. 비즈니스 매니저. 그렇게 해서 취업해서 그냥 받아먹는 젊은 비즈니스, 영 비즈니스. 그러니까 영원히 영하게 살아남는 뜻이죠. 영원히 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고 아주 젊은 젊다는 뜻도 있고 아주 딱 좋네. 나이가 먹어가더라도 젊은 청년 정신으로 살아라는 뜻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저는 이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뺀지 됐고 대학을 갓 졸업했고 그다음에 뭐 1년 차나 젊은 사람 같은 경우 지원하겠다. 하면은 뭐 비용을 어떻게 내나요? 제가 뭐 돈을 전혀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자 입장은 그냥 무료. 빈손입니다. 그게 왜냐면은 한국 경제가 지금 사실은 쉽지 않은 데다가 제가 처음 이거 설계할 때 대우 출신 가시지 않습니까?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창조, 도전, 희생입니다.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젊은 후배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를 봐라 그럴 때 1년에 돈이 2천만 원 듭니다. 교육 받는데. 그러니까 먹고 자고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다 포함입니다. 이제 용돈은 돈이 쓰는 용돈은 규제가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대충 한 2천만 원 드는데 2천만 원 전액을 다 우리가 해주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년, 2년 차는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소위 말하는 K무브라고 해서 전 세계로 진출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브랜드 이름이 K무브인데 거기서 고맙게도 우리한테 반은 우리가 대줄게. 그래서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 지원받고 1,000만 원 우리 돈으로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은 빈손이고. 본인은 그냥 자기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뭐 해보겠다 하면은 그냥 빈손으로 와서 3년을 잘 견디면 1억을 딱 땡길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여기 있습니다. 한국서 워낙 요즘 한국 경제가 발전되다 보니까 현지 가다 보면 좀 열악하고 어떤 데는 혼자 공장이 있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도망가고 싶죠.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뭐 벗어나고 싶고. 고향에 가고 싶고 친구들이 눈에 밟히고 여자친구가 부르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거 못 견디면 다음에 크 나갈 수 있는 길이 그렇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좀 힘들더라도 한 3년, 5년만 버티면은 이제 일은 다 배우잖아요. 그렇지. 5년이면. 아, 그렇죠. 그다음 이제 그게 자기 돈 자본 좀 있고 미천 있고 사람만 알면은 창업하거든요. 근데 그 5년을 못 참아요. 근데 돈까지 생겼잖아요. 그렇지. 그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초기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취직하고 나서 2년 만에 안에 관두면은 더 길게 하고 싶었지만 2년 안에 관두면은 그 돈 환수를 합니다. 오. 사실은 좀 불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일만 하면은 아, 예.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왜냐 좀 도망가고 싶은 그 퇴로를 좀 잘라놓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지. 해놨는데 이게 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좋은 의미고 본인이 3년, 5년 잘 버텨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의 제도를 좀 만들어 준 겁니다. 오케이. 예, 예. 그러면 그 1년에 이게 뭐 이렇게 공지가 납니까? 이게 예, 지원하려면? 저희가 5월 달 되면 이번 5월 달. 해마다. 매년 5월 정도. 해마다 5월 매년 5월. 5월입니다. 5월이면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아, 예, 예. 전국에 다 완전 공채입니다. 완전 공채. 전국에 전부 다 대상으로 참 아까 대학 갓 졸업해야 되고요. 반드시 졸업장 있어야 됩니다. 졸업장. 그리고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아, 대한민국. 34세. 4세까지요. 나는 안 되네. 예,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34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그게 들어오면은 그다음 6월 달 정도 되면 면접 보고요. 빠르면 7월 달부터 혹은 8월 달부터 교육 스타트가 됩니다. 예. 그리고 1년 과정, 1년만 예. 거의 11개월 돌리고 저희 좀 정비했다가 또 새로운 기수 나가고 요 사이클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은 점점점 일자리는 적어질 수밖에 예. 없고요. 상황 자체가. 구조상으로. 정말 이게 그 대졸자 실업 난은 뭐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나온다 할지라도 쉽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뭔가 자기 어떤 역량도 키우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사업 영역을 키운다면은 정말 글로벌 그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게 지금 저희 보실 게 이제 그 저희가 인문계생들이 많이 옵니다. 이 이공계생들은 한국 산업 자체가 이제 공부 많이 받은 고부가 치러 넘어가잖아요. 예, 예. 그럼 이공계생들은 좀 무던해요. 그래도 취업이. 예. 근데 인문계들 답답한데 예. 이 동남아는 사실은 아까 말대로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 같은 거는 기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제품들입니다. 예. 인문계들이 되게 좋아요 오면은. 예. 어느 우리가 근데 뭐 중국어나 내지는 현지어 안 해도 돼요. 사실 현지어는 모르는 사람을 저희들이 뽑습니다. 그렇지. 제로 사실 베이스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태국어를 한다든지 인도네시아어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 이런 건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미얀마 한다든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를 뽑는데 예. 대신 이제 영문과다, 동문과다, 심지어는 우리 한문학과 출신들 네. 이런 애들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계는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을 사랑하느냐,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문계나 사회과학 전공한 친구들이 오히려 길게 보면은 사람에 대한 인문학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응하는데 좋다는 게 저희가 지켜보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한국에서 기회죠. 대학에서 인문 계열 나오면 취업이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깝죠. 근데 안타깝고 여기 와서 그런데 활로를 찾으면 되죠.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렇죠.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중국어 전공자들이 예. 오히려 거기 가서 히트를 친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동남아가 지역 전체에다가 중국의 영향이 큰 국가들이고 예. 소위 말 서플라이 체인 제품의 원자재, 부자재, 판매 이 연결고리가 중국과 긴밀하게 연락되어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저 4개 국가가 대개다가 중국 화교 출신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한 나라별로 베트남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 태국을 가르치는 게다 더해서 중국어 공부가 돼 있다면 한 날개를 하나 더 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높고 공급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 그러면 이래 중국어 전공자들이 만약에 뭐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인도네시아 가서 이게 뭐 취업이 잘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있죠. 많습니다. 굉장히 예, 많죠. 많죠. 저희가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태국은 좀 예외적으로 일본어가 강합니다. 아, 태국이 태국은, 일본하고는 네. 굉장히 긴밀하기 때문에 강하고 나머지는 중국어가 굉장히 강한데 중국어 전공들이 와서 지식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있는 뭐 자료들은 많고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뽑을 때 저희가 그 주의 있게 보는 게 하나가 있다면 아까 전공은 무관이고요. 전공은 무관이고 어떤 전공에도 저희가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본인이 전공이 잘 안 팔리고 외롭다 싶으면 더 오히려 좋아합니다. 오히려. 여기 와서 끈기 있게 예. 그다음에 다른 사람 특히 현지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뿐만 아니라 날씨가 덥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체력을 좀 강하게 체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활동을 하신 거 아시겠지만 시차 극복해야죠.
그렇죠. 북반구, 남반구 계절 극복해야죠. 예.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수의 마지막에 그 승부는 체력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기 들어오면은 좀 미안하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 옛날에 군대 생활 같이 그렇지. 아침 5시 반 되면 운동하고요. 예. 그다음에 하루 종일 공부한 다음에 저녁에도 또 점호도 하고 예. 좀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해서 1년만 잘 다듬고 나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본인 몸에 익히게 되는 그런 게 되고 하나가 이제 저희가 뽑는 자격 중에 하나가 그런 방금 인성과 끈기 그다음에 이제 그 체력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 아까 뭐 영어 말씀드리면 글로벌 마케터들하고 맞짱을 떠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현지어를 한국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한국어를 몰라요. 아, 그렇죠. 저는 그 영어를 가지고 현지어를 가르칩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좀 능수능란하면 좋겠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해놓은 게 토익 같으면 한 750에서 800점. 예. 그 정도 돼서 들어왔을 때 이제 실제로 영어 라이팅 앤드 스피킹 테스트를 합니다. 예. 이제 그런데 아까 얘기한 중국어나 예. 일본어를 한 사람한테는 가점을 좀 주는 형태로 해서 아, 좀 더 예. 기회가 많아지는 예.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도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 한 1,000명 이상을 이렇게 네. 양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끊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발전된다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거고요. 매년 5월 달 되면은 그 이제 프로그램들이 시작돼서 사람을 모으고 해서 1년간을 그 어떤 본인 입장으로 보면은 본인 교육자 입장으로 보면 이제 무료로 하게 하는 되고 거니까. 정말 그 해외 진출에 굉장히 교두보 역할도 해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1,000명 예. 앞으로 3,000명, 5,000명 저희가 조직이 힘이 되는 한 계속 확장도 시킬 겁니다. 예. 세월도 쌓일 뿐만 아니라 예. 힘이 된다면은 유럽도 가고 싶고 아, 예. 멕시코도 갑자기 한국 기업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3,000명, 5,000명 됐을 때 상상 한번 해보시죠.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세상인데 학교 동문도 끈끈한데 아, 그렇지. 같이 밥 먹고 자는 동문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1년간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게 동문이 형성돼서 그것도 비즈니스라는 제한데 국한된 주제잖아요. 예. 대학 전공은 전공이 다양한데 예. 이건 비즈니스에 있어서 그게 5,000명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면서 예. 새로운 거래할 때 새로운 고객 만날 때 뭐 5번, 10번 만나야 될 거를 만나자마자 통해서 거래를 일으킬 수 있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거래를 할 수 있다면은 그 파워는 막간 형식을 가져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아직 청년들이 꿈꾸지 못하는 예.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 밝게 보고 있는 완전히 끝내주는 미래입니다. 참 이게 보면은 대우가 이렇게 그 안타깝게 그렇게 됐지만 대우가 심었던 예. 세계 경영 정신이 어떤 새롭게 부활한다고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천병의 역할을 우리 대우 세계 경영 연구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뭐 단순히 한두 번 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동안 10년 동안에 꾸준히 해왔고 그 10년을 했다면은 얘기는 앞으로 5년, 10년도 계속 간다는 얘기, 그런 그렇죠.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네, 기대고 정말 이게 한국은 굉장히 일자리 없다, 뭐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낙심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어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대우 세계 경영 연구회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예. 또 앞에 선배들이 그 성공 케이스도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많이 좀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신 게 너무 고맙고. 아무튼 기회는 많습니다. 예. 예, 몰라서 못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오늘 황딱 TV에서 이런 어떤 정보를 공유하자 이런 차원에서 찾아왔고요. 예. 여기 보니까 책도 이렇게 좋은 책이 많은데 뭐 이게 그 김우중 그 회장님이 이렇게 김우중 회장님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대우는 왜 이렇게 대우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더 굉장히 좋네 이게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라 이런 책도 있고 이게 좀 마지막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2월 달에 회장님께서 예. 자꾸 하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요 내용을 기획하게 된 배경 이야기들이 다 이속에 대화 들어가 속에서 있다, 들어 예,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우는 왜라는 요 표현 자체는 사실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 한국 사람들이 다 국내에 주저할 때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 영업하고 시장을 개척했던 이야기들인데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고 한국의 가족들을 위하고 나의 미래를 위한 길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엔 안타까운 거는요. 대한민국은 진짜 똑똑해요. 너무 그리고 실제로요.
의료를 가르치는 선생님, 현지어 선생들이 깜짝 다른 놀래요? 나라 애들보다는 3배가 빠르다 그래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처음 완전 왕초보인데. 왕초보인데 실제로 저희가 1년 가르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집중적으로 하니까 저 한국에 있는 그 전문 대학교에서 언어 가르친 거의 4년치를 1년 만에 해내요. 4년치를 1년에 1년 해내요. 압축. 압축해서 대신 좀 저희들이 좀 빠듯하게 가르치죠. 좀 푸싱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도 무리 없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가서 실제로 역할도 잘해요. 예. 어떤 친구들은 벌써 그 공장에 가서 한 6개월, 1년 만에 예. 오, 일 잘한다. 그래서 예. 공장 한번 책임져봐 해서 500명, 1000명을, 2000명을 예. 운영하는 공장 하나에 공장장을 해요. 예. 한국에서 상상도 못할 상상 경험이죠. 못하죠. 그 연령에 그렇게 될 수가 없지. 그럼요. 더구나 29, 30살 받은 아가씨가 대졸자 여직원이 공장장 직함으로 현지인을 한번 부려서 내 걸 꾸려본다는 그 경험은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경험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앞으로 황딱 선생님께서 좀 많이 좀 홍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황딱 TV가 예. 항상 희망을 주는 황딱 TV, 용기를 주는 황딱 TV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우 세계여행을 찾아와서 우리 지금은 이제 그 국내는 이게 좁습니다. 어차피 우리 한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세계적으로 빠져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우리 오늘 찾아왔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죠. 박수. 딱 됐네. 파이팅 할까요? 딱입니다. 딱. 반갑습니다.